창천의 이슈가라도 못다한 이야기. 은빛 검날 오르슈팡. 성도 이슈가르드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아함. 제목부터 은빛 검날 오르슈팡. 성도 이슈가르드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노인 비성 옆에 어느샌가 방패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검은 바탕에 붉은 웹불 짐승, 프로탄가를 상징하는 문장이 그려진 그 방패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틀림없이 그가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증거였다. 둘도 없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프란셀은 가슴이 미어질 듯했다. 자넨 항상 그랬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5년 전, 아니 16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6살이던 프란셀을 사람들에게 인사시키려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포르탕 백작에 주최한 만찬회에 참석했을 때였다. 하지만 귀족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그저 배운 대로 인사말만 건네는 지루한 만찬회는 어린 프란셀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바짝 긴장한 상태로 한 바퀴 인사를 돌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했다. 결국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저택 밖으로 나가 잠시 바람을 쐬기로 했다. 취기가 오른 아버지가 흔쾌히 그러라고 하자 프란셀은 기뻐하며 탁자 위에 놓인 푸딩 한 접시를 챙겨 저택을 빠져나갔다. 흡! 얏! 핫! 포르탕 저택 옆 작은 정자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려던 프란셀은 그곳에 먼저 자리 잡은 이상한 사람과 마주쳤다. 어렸을 때도 이상했구만. 우통을 벗은 채 목검을 휘두르는 남자아이였다. 너 여기서 뭐해? 프란셀은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그대로 내뱉었다. 한편 질문을 받은 남자아이는 갑작스레 사람이 찾아오자 흠칫 놀란 듯하면서도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뭘 하긴, 검술 연습이지. 보면 몰라? 프란셀은 아직 어렸지만 만찬에는 다들 정신없이 노는 곳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떠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자신 말고도 연회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니 놀랄 일이었다. 그치만 오늘 만찬회가 있잖아. 그런 건 나랑 상관없어. 어차피 의붓어머니, 포르탕 백작 부인은 내가 만찬회에 안 나오길 바라거든. 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난 연습하는 게 더 좋아. 좋은 기사가 되려면 뛰어난 검솜씨가 필요하니까. 은빛 머리 소년 오르슈팡이 포르탕 백작의 사생아이며 백작 부인이 못마땅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엔 프란셀은 아직 너무 어렸다. 그래서 프란셀은 목검을 손에 든 형벌로 보이는 그 남자아이를 그저 자신처럼 순수하게 만찬회를 싫어하는 것이라 생각해 친근감을 느꼈다. 그럼 나랑 같이 푸딩 먹을래? 아주 맛있어. 어린 오르슈팡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한쪽 눈썹을 실룩거렸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만나,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참으로 달랐다. 공통점이라곤 둘 다 명문 귀족 집안 도련님이라는 것 정도였다. 그나마도 정식 혈통의 넷째 아들과 사생아였기에 같은 처지라고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프란셀은 책벌레인데다 얌전하고 오르슈팡은 검을 좋아하고 씩씩하니 성격 또한 정반대였다. 6살이라는 나이차 때문에 체격 역시 크게 달랐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마음이 정말 잘 맞았다. 프란셀은 오르슈팡의 강인함을 동경했고 오르슈팡은 프란셀의 다정함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다. 두 사람이 절함점을 맞은 것은 처음 만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프란셀은 아버지를 따라 귀족 사회의 정기 행사에 와 있었다. 초코볼을 타고 사냥감을 쫓는 것은 귀족들에게 있어 중요한 행사였다. 이제 막 11살이 된 아들을 사냥에 데려온 것은 귀족 집안 아버지로서 아주 당연한 행동이었다. 매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거라. 그 밑에 기병들을 몰고 온 사냥감이 있을 게다.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안장 위가 가벼워서인지 파란셀이 탄 초코보는 가뿐히 땅을 박차며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의 부하들을 앞질렀다. 저쪽에 뭔가 있어. 프란셀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을 만큼 침착했으나 마음 여린 프란셀은 누군가 자신에게 아기를 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순식간에 살해 3명에게 둘러싸인 프란셀은 도망칠 틈도 없이 몽둥이에 맞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자 밧줄로 2손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지저분한 천으로 재갈이 물려 있었다. 이제 정신이 드셨나 도련님. 다치기 싫으면 얌전히 있으라고. 그 순간 오두막 문이 유랄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무언가가 굴러들어왔다. 뭐? 프란셀을 협박하던 괴한이 뒤를 돌아봤다. 눈앞에선 동료들이 배를 찔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뒤로 불쑥 나타난 은빛 머리 소년이 보였다. 너 이놈, 감히! 프란셀, 이제 걱정할 것 없어. 범인은 둘이 아니야. 한 명 더 있어. 오르시팡이 뒤돌아봤을 땐 이미 뒷문에 3번째 괴한이 서 있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를 보며 분노에 휩싸인 사내가 화살을 겨눴다. 몸값 따윈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끝내주마. 위험해! 질끈 감았던 눈을 조심스레 뜨자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제는 정말 걱정할 것 없어. 오르슈팡의 왼팔에는 화살이 깊게 박혀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방패를 가져올걸. 놀랍게도 오르슈팡은 프란셀을 감싸며 자신의 왼팔로 화살을 막은 뒤 반격까지 한 것이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지켜준 오르슈팡에게 프란셀은 한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프란셀을 구한 오르슈팡은 이 일로 기사자기를 수여받았으며 은빛 검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꿈을 이룬 친구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러 찾아온 프란셀에게 오르슈팡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좋은 기사는 백성과 친구를 위해 검을 든다. 단지 그뿐이야. 참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건가 보다. 그 여행길의 시작. 나는 포르탄가의 시종이다. 근무한 지는 5년 정도 되어간다. 신입들은 나를 그럭저럭 좋은 선배라고 생각하며 따르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주인들에게 이름까진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이다. 포르탄가에는 좋기 100명이 넘는 시종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나는 빨리 지명을 받는 시종이 되고 싶어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무시무시했던 성도 결전, 사령 니드오과의 싸움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다. 포르탄가 저택에서도 변혁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특히 정보교환의 장인 회식 자리가 매일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떠들썩한 와중에서 복도에서 마주친 집사 피르미안 씨가 나를 불러세웠다. 부탁이 있습니다. 다른 시종들은 바빠서 움직일 수 없으니 책임이 막중한 일이지만 당신에게 맡겨도 될까요? 물론이라며 야무지게 대답하니 피르미안 씨는 간결하게 일의 내용을 지시했다. 새 의회가 아르투아렐님에게 영지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용머리 전진기지 서류가 없는 모양이었다. 현지에서 보관 중일 테니 즉시 가서 회수해 오라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에는 용머리 전진기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용시전쟁을 종결로 이끈 영웅, 모험가이자 포르탄가의 손님이기도 한 그 사람이다. 피르미안 씨, 저분은 또 어딜 가시나요?
글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겠죠. 단 방금 전에 우리 집사와 옛날 얘기를 나눈 모양입니다. 어쩌면 저분 나름대로 추억 여행을 시작하신지도 모르죠. 용머리 전쟁기지에는 예정대로 도착했다. 현재 기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류를 찾기 시작했지만 고생길의 시작이었다. 책임자였던 오르슈팡님은 지휘관 책상 서랍에 온갖 서류를 실로 호쾌하게 방치해 놓았지만 찾으려는 권리서만이 그곳에 없었다. 며칠 동안 전진기지에 머물며 샅샅이 집을 뒤지게 되었다. 문득 서랍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기대감에 두근거리며 첫 번째 서랍바닥을 떼어냈다. 이거다!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는데 손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내용물을 꺼내서 확인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편지였다. 돌아가신 오르슈팡님이 한 명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희미하게 흔들리는 빛 속에서 편지의 글자가 지난날의 추억이 가만히 떠올랐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넌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까? 드래곤족이 성도를 다시 습격할 거라는 예측. 그 때문에 너와 알피노 공이 서쪽으로 여행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너에게 이 편지가 닿을 거라고도 보내려고도 생각하지 않아. 즉, 혼잣말을 적어뒀을 뿐이야. 그래도 머나먼 하늘을 바라보며 네가 무사히 여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번쯤은 토해내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만약에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부탁할게. 자, 너는 이슈가르드에 초대받아서 행복했어? 아니면 하는 수 없이 도망쳐 온 곳에서 또 누군가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짜증이 났어.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싸워 이겨낼 거라고 쉬이 상상이 되어서 쓰는 숨이 나. 나는 네가 이슈가르드에 와줘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야. 너의 실로 듬직하고 훌륭한 모험가 기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서 즐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직한 친구와 같은 곳을 목표로 함께 싸울 수 있어서지. 짜릿해! 너희가 울다에서 눈의 집으로 도망쳐 온 날, 새벽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한 것처럼 나 또한 너라는 친구를 썩히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이슈가르드에 초대하려고 포르탕 백작에게 아버지에게 직접 여쭈러 갔지. 고백하자면 난 아버지가 거북해. 원망하지는 않아. 어머니도 올바른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처지를 견딜 수 없게 되어서 나를 두고 사라지셨을 뿐이야. 아버지는 어머니도 나도 사랑해 주셨어. 다만 서로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나는 포르탕가를 따르는 기사로서만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었지. 너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는 처음엔 내키지 않았던 모양이야. 개척단을 그렇게나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아버지도 지명 수배 중인 임무를 받아들이는 건 가문을 책임지는 입장으로서 걱정스러웠겠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냐고 물으셨지. 난 너와의 추억을 솔직하게 얘기했어. 몇 개 안 되지만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놀라움과 빛으로 가득 찬 더없이 소중한 이야기였지.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친구를 구하고 싶은지를 전하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그렇게 오래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 이야기를 마친 나를 잠시 바라보던 아버지는 온화한 눈빛으로 내일까지 생각해 보마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식으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대답해 주셨지. 이후의 일은 너도 잘 알 거야. 덕분에 나는 전보다 본가에 들르는 게 아주 조금 즐거워졌어. 그렇지만 네가 또 성가신 역할을 떠맡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자리를 비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널 조국의 다툼에 끌어들인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언젠가 술이라도 한잔하며 회포를 풀도록 하지. 그래도 친구여,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어. 너는 어떠한 고난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건 이번 여행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네가 어디를 향하든 변함없을 거야.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가려고 하는 한 분명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겠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새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꼭 활짝 웃어줘. 네가 최고의 여행길을 걷기를 무사하길 빌어. 오르슈팡 그레이스턴. 다음 날 나는 오르슈팡님의 편지를 가지고 눈길을 달려갔다. 성도로 돌아가기 직전에 영웅님이 그분이 용몰이 전진기지에 들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몇 번이고 눈에 발이 빠지면서도 달리고 또 달렸다. 이 편지를 건네어 전해드려야만 한다. 저 멀리 그분의 등이 보이고 나서야 난 겨우 속도를 늦췄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려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분은 오르슈팡님의 위령비를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데도 어째서인지 미소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편지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신지도 모른다.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여기에 담긴 오르슈팡님의 마음은 이미 저분의 가슴속에 깃들어 있다. 이상하게도 그런 기분이 들었다. 편지를 쥔 손에서 힘이 살짝 빠졌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내가 아타고 소리를 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편지는 이 손을 빠져나가 설원에서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듯이 편지는 높이 높이 날아올라 이윽고 하늘로 녹아들었다. 그렇구만. 끝까지 친구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너무 좋구만. 와, 진짜 오르슈팡이 편지 읽어주는 것 같아서 과몰입해서요. 내 맹호 돌려줘. 나 울어. 고맙네. 아, 그 편지 내용이 되게 절절하네. 야, 이야 이거 진짜 다야 유유유. 감사합니다. 성불했습니다. 이미의 후자 탐사 만치즈 고맙네. 고맙네.